뭘 하는 거냐면요, 그야말로 이제 사고가 딱 났다, 재난이 발생했다,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면 기동대가 바로 출동을 딱 하는 겁니다. 출동을 해서 초기 진압만 딱 담당을 하는 겁니다. 초기 진압만 담당을 하면 그 이후는 누가 하죠? 그 이후는 누가 담당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정부가 내놓는 안전대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초기만 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언딘과 같은 업체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초기 진압, 초기에 구조를 잘했어야 되는데 언딘과 같은 데들이 초기 구조를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기동대를 딱 만들어서 초기에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잽싸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언딘과 같은 업체에게 민영화를 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전대책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실은 앞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더 끔찍합니다. 두 번째 대책이 뭐냐? 안전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정부 대책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아예 대책을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8월 26일 날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KT 건물 보이시죠? 저 KT 건물 13층에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기구입니다. 헌법상의 기구이고 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의 경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을 다 내놓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김앤장이라고 하는 데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기업이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삼성, 현대 이렇게 각각 대기업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열심히 변호를 하는 곳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김앤장 고문들, 그 다음에 맥킨지라고 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기업이 살아야만 세계가 산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맥킨지 컨설팅의 한국 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론자들, 쉽게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 학교인 서강학파라고 흔히 부릅니다. 서강대 출신의 경제학과 교수들, 규제 완화를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서강학파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게 바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입니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서는 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앞에서 공동으로 집회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규제 완화 밀어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과 관련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제목이 뭐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이름의 안전대책입니다.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8월 26일 날 정부가 내놓은 안입니다. 제가 이 제목만 읽어드렸는데요. 이 제목을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지? 기억이 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994년, 1995년이었습니다. 딱 무너지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았다, 안전대책을 세우겠다 라고 해서 안전대책을 세웠는데, 그 안전대책의 제목이 뭐였냐?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내용이, 아니 안전이면 안전이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나 정부가 안전대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았죠. 진짜 안전대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니까 바로 건설산업 안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안전은 싹 사라지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안전관리자가 가가지고 시시콜콜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오히려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관리를 외주화합시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을 용역업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들 안전관리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가. 너랑 계약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안전 문제를 대진단하겠다. 그리고 뭘 하냐? 바로 안전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전대책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안전산업 발전 계획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투자의 펀드를 조성해서요, 기업들한테 몰아주기를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바깥으로 외주화하자, 용역화하자, 그리고 민영화하자. 쉽게 얘기하자면 언딘과 같은 업체를 많이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민간 재난보험을 만들자. 지금까지는 민간 재난보험 업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재난보험을 사람들이 들게 하고 이 민간 재난보험 업체가 안전관리를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기네가 보험 상품을 팔았으니까 위험해지면 이 보험업체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보험업체가 열심히 나서서 안전관리를 잘 할 것이다. 그래서 민간 재난보험을 활성화하자. 이게 지금 안전산업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의료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원격 의료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지금 한국에는 소방 헬기를 만드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방 헬기를 국산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중에 하나로 한국의 모든 소방 헬기를 다 수리온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리온이요, 안전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방 헬기 수리온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부는요, 이 수리온이 진짜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국산 안전 상품을 많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바꾸는 정책을 취하자. 이래서 지금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지금 안전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가 4.16 참사 이후에 다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고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때문에 안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 억울하면 너네들도 민간보험 가입해라. 민간의 재난보험을 통해서 하겠다. 안전에 관한 공공적 사고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부 정책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재난사고를